가보자. 지금 이제 잠이 좀 깼어요. 근데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밥 먹고 코 잘 거야? 토요일이니까 내일도 쉬니까 좋겠다. 내일은 뭐 해? 아이고, 조금만 있으면 저벅저벅 계약이 되네. 계약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려나? 아이고. 또 그때 가면 맞죠, 진행했죠.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조금 확률이 이제 조금씩 감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확률, 오늘 최대 목표가 확률에 대한 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오늘 목적이 되면서 확률이 이런 거구나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 편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페이지업 32쪽에 페이지업 32쪽에 18, 19, 20을 한번 다 도전해보죠.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야. 일정 시간 지나면 32쪽에 18, 19, 20번. 아까 계속적으로 정답 나와서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요. 지금 과외해주면 되고 조개가 있어. 와, 이번에도 좋은 정답 같아요. 일단 해보자. 어쨌든 6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지금 시행이니까 6시가 전체 경우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자리를 뽑을 거야. 2명을 뽑을 건데 반드시 C는 포함 안 했으니까 C는 뽑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 자리만 채우면 되겠다. C 없이 A, B, D, E, F 중에서 1명 뽑으니까 5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1. 계산하시면 3분의 1이라는 결론이 있을 거고요. 얘도 역시 60이라는 대표 뽑는 과정에서 2자리인데 B는 무조건 나빠. 나랑 완전 상극이야. 그래서 B는 절대로 배제하고 나머지 중에 뽑으려 했으니까 누구? A, C, D, E, F 5명 중에 뽑으면 되니까 52 편안하게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다. 정답은요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 2자리를 뽑을 건데 2는 무조건 들어가고 A는 절대로 나쁜 놈 뽑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구 중에 뽑으면 되는 거야? B, C, D, F 4명 중에 뽑으면 되네. 그럼 얘도 60 중에서 41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정답은 15분의 4가 정답. 괜찮죠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 이번에 21, 20 공포길 가볼게. 21번, 22번. 21, 22. 아까는 풀을 쪽쪽 틀렸는데 지금은 다 맞네. 약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가
한번 아껴보죠. 총 공은 8개 세네요. 그럼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작업.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수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뭐 3개 모두 농구공이니까 농구공 3개 중에 3개를 다 뽑아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6분의 1이라는 정답을 얻어내시면 되고. 괜찮아요? 여기서 미스 나왔어요? 어디서? 분모는 괜찮아요? 분모 왜? 그냥 분모를 항상 농구공이든 배구공이든 축구공이든 상관없이 그냥 전체에서 3개 뽑는 과정이 항상 분모에 오잖아. 분모를 뭐라고 썼어 지우는? 3H 그냥 뽑기. 뽑는 거는 C로 다 뽑으면 돼. 공뽑기, 대표 뽑기, 뽑기는 그냥 얘를 그냥 중복보다도 얘를 그냥 전체 몇 개에서 우리 보면 검은 구슬 5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5C 그냥 그래 보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것도 보면 되겠네도 전체 83 중에서 3개 중에서 축구공 2개니까 축구공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고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괜찮아? 다시 요거. 일단 우리는 총 8개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작업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 3개를 뽑을 건데 축구공 2개를 뽑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하는데 단 축구공은 뽑으면 안 되고 왜 축구공 2개만 뽑으랬으니까 그럼 먼저 축구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3C 그럼 이제 나머지 공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다. 농구공 3개랑 배구공 2개 총 5개 공 중에서 나머지 하나만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 꼭 풀어본 게 다행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후반이 조금 어려워요. 이번에는 아마 지우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23, 24 두 개 또 도전해볼게. 23, 24 이 점은 꼼꼼하게 하나씩 다 확인해 봐야 돼.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가 합리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23번은 잘 헤쳐나갈 것 같고요. 24번은 조금 어렵겠죠. 다 도와드릴게. 두 개 다 조금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거기까지 해놓고 한번 볼게. 얘는 전체 경우수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남자 16이 있는데 뭐 하기 때 남자 4명 중에 누구 남자 2명, 여자 6명 중에서 여자 3명을 뽑아서 1열로 나열할 때 이게 바로 전체가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네끼리 막 섞여 앉을 수도 있고 지네끼리 막 교대로 앉을 수도 있고 남자끼리 이웃할 수 있는데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일단 뽑아야죠. 남자 4명하고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자 6명 중에서 3명 뽑았어. 됐지? 그럼 5명 뽑았죠. 걔를 몇 년 나열하고 싶대? 5명을 1년 나열하고 싶으니까 5팩 이렇게. 이게 바로 전체. 좀 어려웠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분자는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써줘야겠다. 4C를 뽑고 63을 뽑고 그 다음에 5팩은 이제 아니고 이제 이렇게 뽑았어. 근데 남 이웃하고 싶대. 그럼 여여여가 있겠죠. 이렇게. 얘를 그냥 한꺼번에 1년 하는 거고 얘를 이웃을 해서 얘를 한 명 치고 그러면 4명으로 줄어들겠네. 4팩에 요걸 수소하고 2팩. 요게 바로 경우. 해당 경우의 수.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거 좀 어려웠어. 일단 전체 경우수는 뽑은 다음에 1열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수. 뽑은 다음에 1열 나열로 전체 경우수 끝.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일단 뽑아야지 뭘 배우라니까 뽑은 다음에 남자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남남 여여여 이런 상황에서 남남을 이웃하랬으니까 한 명 취급 그러니까 4명 줄 세우고 여기서 순서 바꾸면 2패 요게 상득이네. 얘는 이제 약분되는 거 없어지죠. 그러면 정답은요 5분의 2가 정답이 되시겠네. 좀 어려웠죠? 5분의 2. 우리 지금 맞았다 틀렸다?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복수해주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24번의 수치선에서 이제 도형 문제인데 삼각형 만들려면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이렇게 뽑아야지 삼각형이 나오네. 또는 이렇게 이렇게 뽑아야지 삼각형이 나오네. 그 얘기 뭐야? 어떤 한 줄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 하나를 뽑아야 돼. 어떤 두 줄에서 2개를 뽑고 하나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얘를 위 아래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에서 2개를 뽑고 아래 거에서 1개를 뽑아도 되고 아니면 위에 거에서 1개를 뽑고 아래 거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네. 이거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게 이렇게 나왔네. 세 점을 뽑을 때 세 점 뽑을 때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되는 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그냥 상관없이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요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건 이런 경우. 그럼 위에 거 2개니까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그 다음에 아래 거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고 더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위에 거에서 하나 아래 거에서 2개. 이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게 더 안 되죠. 조금 어렵죠. 우리 지식 이해갈까? 이해가? 이거 정답 계산하면 7분의 6이라는 거. 그러니까 후반은 조금 어려운 걸로 지금 계속 기교되고 있으니까 지금 철저하게 우리 지로 겁먹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25번도 만만치 않아. 25번도 도전. 어려워요. 지금 23, 24, 25가 상쪽 문제라 철저하게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거구나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조금 재치있게 이것도 봤으면 좋겠어. 같은 다른. 같은 하나 다른 하나는 원복 조합이다. 중복 조합이다. 이게 빨리 떠올랐으면 좋겠어. 중복 조합. 됐지? 그러면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에다 총 몇 개를 집어넣는 거? 8개를 집어넣는 거.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에다가 총 8개를 집어넣는데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는 맛이 몇 가지 맛이야? A 맛, B 맛, C 맛이니까 3H8이 저 배열하는 표. 근데 A, B, C에 다 차란 얘기는 아줌마 사장님 부르면 되죠. 아줌마 나 8개를 채울 건데 한 개는 미리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결정할 건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5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겠죠. 얘는 3H5가 되겠죠. 중복조합에서 나온 거. 요 맞았어요? 되게 어려운데. 그럼 33쪽 가보자. 33쪽에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전 1000번 중에 몇 번, 500번 중에 몇 번, 그 시행의 수분에 해당 나온 횟수로 계산하라고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다 갔죠. 답 되죠?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34쪽에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일단 우리 자꾸 수업을 하는데 지우가 힘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우 눈빛 어디 깊숙이 나 집에 가고 싶은데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눈빛을 1% 정도를 계속 보내는 선생님들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갖고 되게 모른 척하고 계속 지금 수업 중에 있는데 마음속에 저 어딘가 1%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죠. 선생님 조금 조절을 해주긴 할 텐데 오늘 우리 지우가 몇 시에 갔으면 일단 진도가 지금 여유가 있어. 진도가 여유가 있어갖고 좀 그런 여유도 부릴 수 있는데 오늘 일단 원래라면 6시에 종료인데 좀 지우가 소망하는 시간이 있어. 퇴근 시간. 나 이때 갔으면 이때 끝나면 왠지 뭘 번 거 같고 왠지 기분이 너무 좋을 거 같고 나 행복한 주말을 보낼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5시 반. 너무나 행복하면서 선생님한테 웃으면서 선생님 나 갈게요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네, 오늘 5시 반에 종료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신 집중적으로 힘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수원수도 하듯이 시간을 쫓겼으면 조금 이런 여유를 생도 못 부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때는 막 끝까지 막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문풀이를 조금 주말에 또 넣어놨는데 요새는 문풀이가 아예 빼버렸잖아. 개념을 조금 빨리 하려고 이제 전략을 바꾼 거야. 방학 때는 조금 개념 위주로 치려고 선생님이 그냥 힘들어도 그냥 아침부터 그냥 아침 10시에 와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고2 애들을 가르치고 고1 애들 가르치고 우리 가르치고 선생님이 지금 한 9시간 넘게 수업하는 것 같아. 3시간씩 계속 수업을 해주고 있어갖고 그래서 뭐 힘들는데 그건 별개로 일단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치니까 진도가 팍팍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우가 쌩쌩할 때는 힘이 넘쳐서 100%예요! 그럴 때는 막 정신없이 칠 거고 근데 지우가 잠깐 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친구들 밖에 기다리면 조금 그런 여유는 해야지 하는 거죠. 맞죠? 그래도 우리 2시간 넘게 공부하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약속은 꼭 지켜줄게요. 대신 행복하게 아싸 성공 했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학교 선생님이 상당히 자신 있고 뭐 여러 교과도 다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딱 시험에 나오도록 쪽집게식으로 가르쳐서 일단 가볍게 34쪽에 이제 마지막 기하학적 확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예쁜 지우는 기하학적 확률, 도형, 그림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갖고 페이지 34쪽 기하학적 확률.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시험 때 저도 작년 안 나왔고 재작년 안 나왔고 재작년 안 나왔고 3년 있었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편하게 보면 돼. 편하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림 아니면 도형 심지어는 그래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식으로 다 움직였는데 그림이나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가장 기초부터 할게요. 우리 지우가 나중에 이제 치맥 먹으러 가면 이제 조금 큰 치맥집은 따트라고 막 있을 거예요. 따트.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좀 이렇게 맥주값 내기나 아니면 뭐 내기 하는데 카트 던져본 적 있어요? 지금은 좀 잘하는 편이야 못하는 편이야? 잘 못해? 오, 뭐 근데 못하면 그냥 세게 던지면 득점이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좀 많이 해면서 조금은 이제 강약 조절 이렇게 선생님 포물선을 있고 제 그냥 여기가 뭐 10점이다 그러면은 선생님 예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딱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포물선을 이렇게 하고 툭 이렇게 떨어지게 던져 이렇게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해보면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내 예전부터 직선을 많이 날리거든 처음 할 때는. 그러면 세게 던지면 돼요. 세게 던지면 이게 이렇게 탁 꽂힐 가능성이 높아. 근데 천천히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 다음부터 이거 하게 되면 지우가 갖고 있는 풀 힘을 내고 씩 세게 던져보세요. 목표를 딱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나중에 내기 같은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다트판. 지우는 보통 힘이 센 편이다, 힘이 나약한 편이다. 와, 지우가 센 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팔씨름을 가끔 시중에서 해보든가 아니면 뭐 남들이 무거운 거를 그냥 난 번쩍번쩍 주는 게 뭐야? 나는 이거 번쩍번쩍 들을 때 막 그런 거를 보여서 내가 힘이 세다는데 지우는 어떻게 알아? 본인이 힘이 센지? 그래요? 와 나중에 써먹을 때 많겠다. 어쨌든요. 그럼 집에서도 가끔 뭐 청소하거나 뭐 들 때 도와줘요? 와 그럼 아빠가 너 왜 그래? 왜 이런 거 다 들어? 와 이렇게 뭐 하겠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어쨌든요. 보면 지금 다트를 냈는데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를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트 같은 거 던질 때 어딘가에 막 꽂힐 거 아니야. 총 8군데 중에 어딘가 꽂히겠죠. 근데 여기다 색칠 한번 해볼게.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이렇게 세. 그럼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다트판에다가 다트를 던질 때 색칠한 부분에 꽂힐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전체 구역 8개 중에서 색칠한 부분이 몇 가지야? 3가지니까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기하적 확률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죠? 한번 첫 걸음 마무리 해보죠. 페이지 34쪽에 얘도 다트판이네. 뭐지? 똑같네. 34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씨, 똑같아 어떻게 해. 색칠된 영역의 마찰 확률은 우리가 같이 공부한 대로 8분의 3이죠. 됐죠? 이번에 35분 같이 문제 읽을게. 9개의 다트판을 만들었나봐. 9개 등분된 다트판에 아니면 정사각표의 관역에 숫자들을 막 썼는데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고 막 그러네. 그렇지? 그럴 때 짝수에 꽂힐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총 개수는 9개 영역분에 짝수가 들어있는 공간은 몇 개인 거죠?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4. 어때요? 지금 할만하잖아요? 이제 35번에 별표 하나. 35번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다. 36번이 매우 잘 나온다. 이제 진짜 본연적인 넓이라는 거.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또 원을 또 그렸네. 원을 또 그렸고요. 그 다음에 원을 또 그렸어요. 그 다음 어디다가 색칠했냐면 여기 파란색 부분에 색칠했대. 그래놓고 얘가 색칠한 부분, 여기에 맞출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 같은 건 뭐냐면 전체 넓이 분의 색칠한 넓이. 색칠한 넓이.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확률이 된다. 전체 넓이분의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안에 있는 영역 중에서 이만큼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럼 원의 넓이니까 무조건 공식을 뭐 이용할 거냐면 파이 r 제곱 요것만 이용할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는 그걸 잘 보면 나온다. 전체 만들면 얼마로 나왔냐면 4라고 나왔어. 큰 눈 뜨고 보면. 그래서 전체 넓이는 몇 파이? 파이 r 제곱 16파이. 그렇지? 근데 색칠한 부분은 초등학교 때 감성을 떠올리면 된다. 초등학교 때 감성이 뭐였냐면 색칠한 넓이는 이 파란색에서 얘를 빨간색으로 할까? 나와라.
아이씨 너 안 나와. 너 안 나와. 에이씨. 에이씨. 왜 안 나와. 에이씨. 안 나와라. 나온다. 이 빨간색 부분을 빼면 저 부분 나오지 않을까요? 됐죠? 그럼 파란색의 반지름을 또 잘 보면 나온다. 파란색 반지름 얼마? 3이라고 나왔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빨간색을 쓰였는데 빨간색의 반지름은 2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교재랑 색깔은 좀 다르게 칠했네. 느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몇 파이? 9파이. 얘는 몇 파이? 4파이. 빼죠? 그럼 5파이네. 파파는 약분하고 정답은 16분의 5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잠깐만 이제 후반부 마지막 시간 조금만 더 줄게요. 일단 선생님 오늘 지우랑 오늘 기하학적 확률까지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벌써 목적을 다 이뤘어요. 기하학적 확률까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나가서 확률이 더 쓴 정리 거기까지만 조금 나가면서 끝내줄 예정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37번의 별표 3개 시험 100%라서 그러세요. 만약에 나온다면 저동은 4년 전 시험에서 요거 딱 기하학적 확률이 한번 나왔는데 요 문제가 나왔어요. 요 문제는 진짜 유명한 거예요. 뭐냐면 정사각형 안에 요 안에서 이제 요 안에 뭘 만들어낼 거냐면 예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을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나 봐봐.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아랫변 하나를 잡아.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그려줄 때도 있고 안 그려줄 때도 있으니까 정사각형에서 삼각형의 무슨 넓이나 삼각형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걸 무조건 그려야 돼. 근데 요새 트렌드는 안 그려줘. 뭘? 밑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절대로 안 그려줘. 그려줄 때도 있고 우리 책에는 안 그려줬네. 얍삽한 새끼.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그린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워야 돼. 우리 옛날에 성질 중에서 원이 있는데 이거 지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름을 빗변으로 하면 이거 먼각삼각형이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하고 이으면 뭐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와. 이렇게 이어보면. 근데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하학적 확률에서 안 나와. 그러면 예각하고 둔각인데 그러면 딱 이거야. 이 반원 밖에 이걸 반원 안에 거기에 따라 틀리는데 밖에다 한번 점을 찍어볼게. 이렇게 하면 느낌의 이 각은 90보다 클 것 같아? 90보다 작을 것 같아? 작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밖에는 예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럼 예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넓이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여기가 바로 예각삼각형이 사는 동네야. 그 다음에 안에다 하나 찍어보면 이렇게 왠지 90보다 클 것 같지 않아요? 저 안은 둔각삼각형이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둔각삼각형이 사는 동네는 요 반원의 넓이야.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돼. 꼭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요 문제에서 보면 이제 여기다 문제까지 풀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2래. 그리고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하나 더 구할게. 둔각삼각형까지 한번 다 구해볼게. 됐지? 그러면 얘는 전체 넓이라고 할 건데 전체 넓이는 얼마야? 정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2 곱하기 2 가로 곱하기 세로. 됐지? 그 다음에 예각은 밖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밖에. 그럼 밖에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정사각형에서 요 빨간색 반원을 그러니까 빨간색 반원을 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라고 우리 아까는 계산했지? 4. 그러면 반원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2로 나눈 걸 반원의 넓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 반지름이 2야 1이야? 1. 원의 넓이 할 때는 지름보다 반지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지름이 2였으니까 반지름은 1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1파이. 2로 나누니까 됐네.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냐. 정답은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끝. 이게 답. 그래서 정답은 4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고 하트에서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번에 중각삼각형 갈게. 중각삼각형은 전체 넓이가 얼마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 곱하기 2, 4. 근데 중각삼각형은 뭐 반원의 넓이. 이것도 아는 길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원의 넓이 아까 구해놨는데 아까 반원의 넓이 구해놨었는데 여기 1이라 쓰니까 얘는 파이를 2로 나눈 거야. 아까 구해놨 2분의 파이. 그럼 얘는 4분의 2분의 파이니까 최종 문답은요 8분의 파이가 이제 최종 문답.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분이 안 하니까 예각삼각형으로 한번 풀어보자. 예각삼각형으로 한번 지우가 멋지게 한번 풀어보세요. 단원 밖에는 예각삼각형, 단원은 중각삼각형 이렇게 되네요. 덧설명까지만 딱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방학 때 2월 수업으로 일단 2단원은 끝까지 다 뺄 거예요. 이제 우리 확률이 총 3개인데 첫 단원 끝났고 두 번째 단원은 확률 단원이고 세 번째 단원은 통계 단원인데 통계 단원은 무조건 100%죠. 기말고사 끝자락이거든. 그리고 중간고사가 뭐 확률 중간까지 들어간다 해도 확률은 다 빼놓을 거야. 아예 다 빼놓을 거야.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통계 쪽도 좀 빼놓고. 근데 선생님 목표는 2월 때까지 확률을 다 끝내는 게 목표야. 그래서 중간고사도 잘 보게 하고 기말고사도 이제 확률이 들어가니까 기말고사 잘 보게 하고. 그리고 통계는 한 4번 정도 수업이면 끝나. 분량이 작아서 통계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지우한테 좀 공부 할 수 있어. 좋은 결과 나오도록 계속 도와줄 건데 만약에 이번에 중간고사에 지우가 시험을 되게 잘 봤어. 너무 기뻐. 그러면 제 1순위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 혼자만 꼭 알고 있을 거야. 나 진짜 맞지 하면서 아니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딱 자랑하고 싶은 사람 떠올라? 머릿속에? 성훈이한테? 오 1순위? 지가 오 김치가 오막 그러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부모님? 그럼 부모님 어떨 것 같아? 잘했네! 하고 지나갈 것 같아. 일로 와봐, 엄마 알아보자. 우리 딸내미, 아이고, 뭐 먹고 싶어. 부모님 어떨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제 세 번째는 없지. 세 번째 있다. 세 번째 없어? 그러면 꼭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만 알려주고 꼭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나 보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기하적 확률이 되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해보니까 할만하셨죠?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요걸 마지막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5분 정도만 끌었다가 이제 덧셈 정리만 쭉 가르치고 오늘 수업 마감하고 5시 반에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하자. 일단 5분만 끊을게. 예전부터 그냥 토요일 선생님 수업만 할 거야. 그래서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